예, 안녕하십니까. 함한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 주제는 성공의 ABCD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방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방법적인 부분보다도 실제로 이제 멘탈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BC라고 이렇게 붙는 것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 사업을 내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멘탈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역시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20여 년 진행을 하면서 저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에 있을 때였는데 아무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처음부터 자본을 많이 갖고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또는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자세 그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 사업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도를 포기를 합니다. 세상 일이 이제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가 어떤 실천적인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공 ABCD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ABCD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메 사업의 성공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부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사업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죠. 건강의 부분, 또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부모님 잘 모시고 싶고 친구들도 또 우정도 위자고 싶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멋지게 하고 싶고 또 내적인 성장도 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 이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행복한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저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 이제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죠? 근데 저 부분을 다 가지려면 단순하게 우리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과 시간을 결합시켜서 얻는 그러한 어떤 삶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메 사업의 성공이 바로 저 의미를 되찾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수입이 저런 식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곡선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모습이죠. 생각보다 많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사원 대리일 때 이사 월급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실제로 수익 곡선과 이런 지출 곡선의 역현상도 벌어지는데요. 젊었을 때는 항상 빠듯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이제 결혼하고 자녀 키우면서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은 실제로 항상 불안한 살림, 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참 많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자, 이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이 아메 사업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창업 이념과 기업 이념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무슨 창업 이념이나 기업 이념이나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픽 웃죠. 왜?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20여 년 이 사업을 하면서 저기 창업 이념이 나와 있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멋지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임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역시도 저 네 단어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게 되면 어떠한 삶이 만들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기업 이념이죠. 기업 이념은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죠. 그죠?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없죠. 그죠? 근데 아메 사업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또는 못 만든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이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기업 인연을 볼 수가 있는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내게 주어진 기회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 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서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아메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메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아메 사업의 수입 곡선이죠. 처음에 누구나 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사실은 사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메 사업의 수입 곡선은 저런 모습을 갖는데 노력 곡선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수익 곡선과 노력 곡선 사이에 나타나 있는 저 모습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 그죠? 현재 내가 가지지는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죠? 그래서 저 부분을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모습인데 앞에 내가 수입과 노력의 어떤 갭이 발생하죠. 저 갭을 내가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느냐,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말 이 사업의 성공이 달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메이 사업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성공의 ABC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저 하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ABC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A는 attitude, 자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B는 belief, 믿음 또는 확신이에요. 이제 혹자는 믿음과 확신을 달리 설명을 합니다만 일단 제가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C, commitment,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할 것인가. 그리고 D, 중요한 바로 드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드림부터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 사업을 이해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저 단어일 겁니다. 드림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드림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 없이 짓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 미래 청사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저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벌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되면 실제로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예전에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구 부부랑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 대화의 핀트가 안 맞다르나요?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제 보니까 그 친구 와이프의 이야기인데요. 친구 와이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꿈은 결국은 돈이었어요. 돈만 벌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뭔가를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가난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청사진, 우리가 이제 그 보물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것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 꿈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꿈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메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항상 진행되지 않아요. 아메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정도가 결국 내 꿈의 크기에 비례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극복할 것인가? 바로 내 꿈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꿈, 절실한 꿈, 커다란 꿈, 이러한 꿈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물 극복의 무기로 꿈을 활용하시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이 드리머가 되지 마시고 드림 빌더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머라는 얘기는 뭐냐면 꿈은 있는데 말 그대로 꿈만 있는 사람이에요. 몽상가라고 얘기하죠. 몽상가. 근데 이 드림빌더의 차이는 뭐냐면 드림빌더는 그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전환시키고요. 그거를 계획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지만 그거를 목표와 계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보물주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같이 결부시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드린 얘기가 자세입니다. 여기서 봅니다만 잽 켈러의 Attitude Every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자세가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고 미국 원래 그 실용주의 철학이었던 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에서 인류 최고의 발견은 자동차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21세기가 벌써 진행이 되고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태반이죠. 그래서 이 자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세는 내가 그 대상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대상에서 그 대상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에서 결국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어떤 사람 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는 동 마는 동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아메 사업을 보는 그 대상의 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의 가치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석을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 5가지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냐면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배우는 자세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배우려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온 뭐 학교 어떤 학력이라든가 또는 직장 생활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이제 추락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뭐 단순한 사업 설명이라든가 또는 제품에 대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심지어 파트너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도 또 배우는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겸손한 사람을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긍정적인 자세는 무조건 맞다, 예?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2가지 채널이 움직이죠. 플러스 채널과 마이너스 채널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플러스 채널을 선택할 것이냐 마이너스 채널을 선택할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 자영업도 그렇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열정적인 자세라는 거죠. 열정적인 자세. 자, 여러분들 암의 사업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전달이 되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정말 뜨거운 그 화토불이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상대를 뭐 작은 성냥불을 놔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제 열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고 한쪽에 다소곳이 앉아서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자세를 가진 친구와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뭔가 뜨거운 그런 모습, 관심이 많고 그죠?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를 만나기 좋습니까? 물론 시끄러운 그 정도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자세,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내가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이 저 열정을 갖게 되면은 주변에서는 궁금해해요. 저 친구가 도대체 뭘 하길래, 아메이 사업이 뭐길래 저 친구의 어떤 저런 열정이 살아났을까. 저도 이제 그러한 그 경험을 가졌는데요. 저도 원래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이 바뀌니까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 감사실에 근무를 할 때인데 임원진료에 같이 있었어요. 그 같은 층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비서실장이 이제 저를 툭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허 과장, 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사림 얼굴 이렇게 밝아졌어? 예? 갑자기 열정이 살아난 것 같아. 맨날 어깨 축 떨어뜨리고 저 있더니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그 기회 안에서 내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다면 그 열정은 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당당한 자세. 왜 당당할까요? 이 사업을 이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내가 이제 대상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와 비례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면 누가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 그죠? 피라미드라 그러던 이상한 다단계라고 그러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망했대더라. 뭐 별의별 얘기도 듣습니다. 20년 전에도 들었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그 대학 동기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좀 많이 지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뭐 등산 모임을 가서 또 계곡에서 놀다 오고 이제 1월 월요일 날도 이제 뭐 8월 말에 이렇게 저희 제가 올해 나이가 회갑입니다. 환갑인데
회관 모임 이제 그 준비를 한다고 사전 답사를 1박 2일로 속초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1박 2일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저는 근데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남의 사업을 그 20년 동안 해왔고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들이 이제 좀 약간 뜨거운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모습 또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맨스팩을 하나씩 둘씩 계속 늘려가면서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좋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은 당당하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끈기 있는 자세라는 거죠. 끈기 있는 자세. 뭐 저기는 5가지 자세가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저 끈기 있는 자세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은 초반부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수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노력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저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천재가 있고 하더라도요, 그 천재 역시도 끈기 있는 성실한 그런 모습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끈기 있는 모습으로 가라. 실제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3개월, 5개월 안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끈기가 부족하죠. 그리고 저 끈기 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못한 말 일반 사업처럼 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억을 투자하고 뭐 10억을 투자하는 이런 식이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시간만 투자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 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8코어를 진행하고 너츠앤볼츠를 이해하고 진행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참 빌리프, 믿음, 확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성공에 대한 자신의 믿음. 내가 내 성공을 믿지 않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심지어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나 부모가 그걸 믿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신의 성공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제 대학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거 되겠냐? 네가 되겠냐?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공부하면서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냥 믿음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니까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났더니 똑같은 얘기 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될 줄 알았어. 남들은 그만큼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여러분들만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회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메 회사가 지금 이제 60년이 넘었죠. 60년이.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는 20여 년 됐는데 한 번도 저는 솔직히 회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실망시켜 본 적도 없다는 거죠, 회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월 보너스도 지금 매달 14일 날 이제 은행 뭐 이렇게 오픈되는 시간 전에 통장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15일 날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14일 날 그렇게 주고 있고요. 연말 보너스 역시 원래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지급을 할 정도로 회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제품이 발생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제품에 대한 믿음. 좀 전에 문제 얘기를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업 이전에 제품에 대한 애정, 그죠? 그 매니아에 가까운 그런 애정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화장품을 쓰시던, 내가 건강보조식품을 먹던, 또는 세제를 쓰시던 그 제품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20년을 써왔습니다만 이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걸 아직도 믿고 있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좋아서 아메 사업을 하게 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혹시나 제품이 조금 의구심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나 사용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측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아메 사업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을 이제 도와주는 그 스폰서 또는 이제 시스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업은 내가 따라하기를 진행하면은 우리가 이제 뒷북을 친다는 표현하고 꼭지를 잡는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아메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길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저기서 제가 초창기에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뭐 진행을 저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역시 결과가 어떨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해놓은 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 여러분의 업라인,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스폰서나 업라인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못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의 업라인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고 따라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에 대한 부분인데 커미트먼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제 실천에 대한 자세를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메이 사업은 어떤 다른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과를 받을 수가 없다. No pain, no gain. 저것을 우리는 쉬운 단어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메이 사업에서 어떤 우리가 보여주는 핀이라 그러죠. 내가 플래티늄이든 에메랄드든 다이아몬드든 그 핀의 모습은 그 사람이 가져온 변화의 크기로 저는 봅니다. 그만큼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그만큼 그 변화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와 위임을 통한 시간 관련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메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 멘탈 매니지먼트와 타임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멘탈 매니지먼트가 사실 오늘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선거 ABCD 같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타임 매니지먼트가 왜 필요할까요? 아메 사업은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메 사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아메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내가 못한 몰라 TV 볼 거 다 보고 요즘 뭐 드라마 얼마나 많습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아메 사업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어울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내가 안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일인데 내가 시간이 안 난다면 그것을 뭐 돈으로 위임을 시키던 사람을 통해서 위임을 시키던 내가 위임을 통해서 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기와 위임을 통한 시간 관리 저거를 통해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출퇴근하는 시간 외에는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저기에 뒀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차 안에서 친구랑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도 한때 제 주변의 모든 그 어떤 모임들을 제가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모임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제 미래를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다 그 관계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 시간 관리의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상태의 여러분의 모습은 직장이거나 주부이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인드 상태로 이 사업을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는 사업자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사업자의 마인드. 그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내 사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 사업.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가 벌어지던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겠다는 문제, 헤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업자의 결단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기존에 내가 뭐 직장인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문제는 안 생기는 게 최고다. 문제가 없는 삶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이제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나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바로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 사업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성공의 ABCD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ABCD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멘탈적인 요소예요. 멘탈 요소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8코어를 제대로 진행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참 최근에 잘 안 드리는데 꼭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요. 정말 감사합니다.